체지방률 구간별로 제가 직접 살아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접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로 한번 유지하면서 살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감을 한번 잡아보시게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5%, 10%, 15%, 20%, 5%는 제가 지금까지 2번 가봤거든요. 이거는 오래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장생활 딱 시작하기 직전에 바디 프로필 한번 찍었었고, 작년 연말에 보디빌딩 시합을 처음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근육은 되게 잘 보이죠. 체지방이 없으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면역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계통도 불안정해가지고 기분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랑 숫자는 좀 다르지만 이 정도 수준은 극단적으로 체지방률을 낮춘다고 하면 생리불순이라든지 뭐 임신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5%까지 내려가려면은 진짜 클린한 거, 완전 하얀색만 먹어야 되거든요. 흰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이나 흰 쌀밥이나 감자나 이런 것들, 아예 조미가 들어간 것들은 배제하고 소금의 양도 컨트롤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완전 바뀌어요. 내가 얼만큼 먹고 얼만큼 에너지를 쓰고 이런 거가 다 통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5% 구간에 도착했다는 거는. 초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초밥을 먹었는데 몸이 붓는 게 느껴져요.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사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먹었는데, 야, 시럽을 왜 넣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럽 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이 좀 이상해요. 자극적인 걸 안 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복근이 선명하죠. 인체 심리전이다. 면역, 입맛, 호르몬, 기분, 운동 잘 안 됨.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최소한의 고갈 운동만 할 수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내 근육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다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반갑다 야, 약간 이런 느낌. 뭐 바디 프로필이야 보통 끝까지 지방을 안 빼더라도 비포 애프터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시합은 상대방이랑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추 이 정도 만들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화려하지만 사실상 생존에 유리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는 제가 20%를 확 넘어간 적은 잘 없어요. 근데 보통 뭐 20점 몇 프로, 21% 이렇게 인바디상으로 일단은 불편해요. 제가 체지방률이 20%가 넘어가려면 한 100kg가 확 넘어가야 되거든, 몸무게가. 그러면은 일단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예를 들면은 뭐 발톱을 깎는다든지 막 숨이 차고 막 현타가 오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먹는 거에 너무 관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질서들도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귀찮은 게 많아지고 몸이 무겁다 보니까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가벼운 운동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악순환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악순환고리, 피부 트러블, 그리고 힘도 안 나. 오히려 힘도 안 나. 그러니까 좀 둔한 종족이 되는 거예요. 운동 어렵다, 몸무게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어렵고, 귀차니즘,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의 어떤 원천이 되겠죠. 약간 인간 자체가 소진되는 느낌? 제 기준입니다. 이런 체지방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처음 만나는 뭐 미팅 자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반갑지가 않아. 그리고 셀카를 찍기 싫어진다. 사진 찍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먹는 게 관대해지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먹는 걸로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옷 입기도 불편하고 바지도 다 작아지고 속옷도 불편하고 그런 상태.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운동보다는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치면 진짜 이제 깊은 계곡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먹는 걸 조절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도 복근 보여요. 힘은 별로. 운동을 할 때 중량 치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어디서든 우통을 깔 수 있는 복근이 준비된 그런 상태라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일반식을 곁들여서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식단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것만 좀 피한다면 일상생활적인 식단 안에서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을 제가 실제로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오래 유지했던 체지방률이 10%대였습니다. 9에서 11% 이렇게 왔다 갔다. 일단 몸이 가벼워요. 몸이 가볍고 옷 입기가 좋아. 피부도 좀 괜찮고. 제가 피부가 되게 막 좋은 편은 아닌데 피부 트러블 같은 건 좀 덜하고, 피부는 이때가 제일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깨끗한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피부의 트러블 같은 거는 먹는 것 때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힘은 좀 떨어지지만 보기에 좋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반갑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날씬하다, 보기 되게 좋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 그러나 5%를 너무 급하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30대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확 늙어버릴 수가 있어. 5%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좀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 되고, 이때는 얼굴이 되게 없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냐? 건강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이성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면 당한 게 딱 3번 있거든요. 이때까지 살면서 그 3번이 다 이 정도 체지방률을 유지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얼굴에 있는 지방도 좀 걷어져 있고, 저희 같은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태에서 옷 입혀놓으면 그냥 딱 날씬하고 탄탄하다,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올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 기회가 올라간다. 그리고 자신감도 좀 올라간다. 근데 운동 수행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스트렝스를 훈련하고 내가 뭐 금비달을 위해서 막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걸로는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요게 익숙해지면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가 지금 제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인바디를 하면 13에서 15%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때는 복근이 한 40%에서 60% 정도? 복근을 막 까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여지는, 조금 긴장이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인데, 힘이 좋아요. 힘. 운동 퍼포먼스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내가 스트렝스 훈련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식단까지 돌리면서 같이 내가 금비대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노력이 성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저는 3대 500 원RM 측정할 때도 항상 이 구간에서 했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장점이고, 외모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체지방률에 대한 외모는 또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10%에서 되게 날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3%, 14%인데도 여전히 날씬하면서 오히려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이제 살아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요때가 제일 좋았고, 몸은 지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옷 입기도 괜찮고, 그리고 운동하기가 좋고, 그리고 뭔가 이게 스태미나도 올라가고, 이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력. 그리고 정신력.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좀 창의력을 요구하는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때는 좀 일찍 지치는 감이 있었던 것 같고, 요때가 오히려 뭐랄까 에너지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몸에 에너지가 많다, 정신의 에너지도 많다.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도전 이런 걸 위해서는 요때가 제일 나았다. 그래서 한 요 사이쯤에 머물면 어떨까. 개인의 성향과 살아온 길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적의 구간은 요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력 운동하기도 좋고, 유산소를 하기도 좋고, 장거리 러닝하기도 좋고, 요 안에 머물면서 유지를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도 밉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안 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강상으로 너무 이슈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물론 운동선수나 이렇게 장기간으로 뭐 5%씩 유지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진짜 정신력이 대단하고 진짜 극단적인 관리거든요. 그거 철저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 좀 싸워야 되거든. 쉽지 않은 영역이고,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는 있더라도 그걸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제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요 안쪽을 좀 들어오시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위해 가지고 운동 루틴이라든지 식단, 그리고 우리 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좀 보시면서 열심히 준비를 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어제보다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외모지상주의가 뭐 지탄받긴 하지만은 뭐 또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유전적으로 저 나은 모습 말고 내가 타고 태어난 것 중에서 좋은 방향으로 창출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상태를 유지할 때는 많은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깨져버리면 다시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성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일상들도 좀 뒤죽박죽이 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저는 관측이 많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루틴을 잡고 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타겟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방향성이 있다면, 그거에서 내 몸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몸자였습니다.